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입문 시간이고요. 회계 원리는 하고 있죠. 자, 나중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재무관리가 뭔지는 나중에 입문 지나고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회계사 시험에서는 1차하고 2차에 출제가 되는 과목인 거고, 이런 전체적인 시험 소개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과거에는 1차 시험 전 과목이 전부 다 40문제씩에서 2.5점씩 배점이 돼가지고 과목별로 100점 만점들이었는데, 이후에 좀 변해가는 게 회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회계 쪽은 문제 수도 늘어나고 배점도 늘어나고, 그리고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좀 그래도 축소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경제학과 경영학이 80점으로 배점이 줄었고, 그에 따라 문제 수도 32문제로 줄었고, 그 중에서 경영학의 한 분야로 출제가 되는 게 재무관리이고요. 경영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과목이 재무관리인 거고, 재무관리 뺀 나머지 경영학을 기타 경영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또 경영학이 좀 싫어하니까 일반 경영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쪽이 출제가 되는 게 전체 경영학에서 약 20% 정도, 80% 정도가 재무관리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1차 시험에서는 경영학 중에 일부로 출제가 되는 거고, 2차 시험 갔을 때에는 아예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혹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처음 이 공부 시작할 때에 회계원리 공부했더니 어라? 내 적성이 맞는 것 같다. 나의 길을 찾았다. 라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입문 쪽 지나서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중급회를 공부하면서 그냥 겁주는 거예요. 중급회계 하면서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세법을 공부하면서 강의 듣다가 토 나올 뻔했다 라고 하다가 재무관리 들으면서 토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과목이에요. 이제 이런 재무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1차 시험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2차 시험 갔을 때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 2차 시험에 대비하려면은 기본서 공부할 때에 좀 튼튼하게 돼 있어야 2차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재무관리 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사 과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학적 개념이 많이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관리 개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과정 중에 수학적 개념이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좀 이용이 될 건데, 이 수학적인 개념을 좀 보자라고 해서 개설하는 과목이 재무관리 입문 쪽이에요. 재무관리 입문 쪽에서는 먼저 재무관리에 쓰이는 수학적인 개념을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개념들이 재무관리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걸 조금씩 맛을 보자 하는 정도의 얘기예요. 다만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을 보는데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그 수학적인 개념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던 수학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단지 재무관리 하는 데 쓰이는 수학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얘는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자는 거죠. 물론 2 더하기 3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 이해하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의 이 수험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수학적 개념을 얘기할 때에는 이런 정도가 쓰이는 거구나 정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쪽에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일부 수험생의 경우에는 중학교부터 수학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혹시나 그런 경우, 여러분 거의 다 아닐 거야.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수학적 개념을 얘기할 때에 빨리빨리 받아들이세요. 수학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우리 컴퓨터에서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으면 컨트롤 C 복사하기, V는 붙여넣기 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 C가 카피니 어쩌니 있다는 필요 없어. 그래서 혹시나 수학적 개념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입문과정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할 거고, 예를 들면 1장에서는 지수와 로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2장 갔을 때에는 지하문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화폐의 시간가치 이게 좀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고 쓰이는 개념 보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는 꼭 들고 다니라고 원종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죠? 혹시나 안 가져온 학생 있나요? 말 잘 듣네. 그러면 제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계산기를 쓰는 거에 대한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책의 맨 마지막에 계산기 사용법도 넣어놨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그쪽도 잠깐 한번 보면서 계산기 쓰는 것도 한번 해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필기하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도 입문도 그렇고 나중에 하는 강의들도 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나 판사하는 내용은 다 책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는 제가 하는 얘기 집중하고요. 복습할 거죠. 복습할 때 책 보면 거기 다 써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말이 입문 쪽은 그렇게 너무 많이 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듣고 나중에 이때 가서 제대로 해야겠다. 이때 나올 얘기인데 지금은 맛을 보여주는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장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1장에 먼저 1절 1번에 나오는 게 지수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듣고 지나가면 돼요. 자, 먼저 지수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지수라는 것은 곱하자라는 쪽의 얘기예요. 만약에 2 곱하기 3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곱하기 3의 의미는 뭐예요? 3번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2를 3번 더하라 라는 게 곱하기 3의 의미인 거고, 그렇다면 3번 더하라는 개념이 있으면 3번 곱하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만약에 3번 곱한다 라고 했을 때는 걔를 2의 세제곱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걔는 값은 8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곱할 수인 2를 밑수라 하고, 몇 번 곱할 거냐 하는 이 3을 지수라 하고, 이런 걸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2를 2번 곱한다 하게 되면은 2의 제곱으로 쓸 거고, 그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를 3번 곱해라. 그래서 a의 n제곱은 x 하면은 a를 n번 곱하면은 x가 된다. 자,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수를 n번 곱하면 x가 되느냐. 그래서 n번 곱해서 x가 되는 수인 이 a를 x의 n제곱근이라 한다. 그래서 얘는 a라는 걸 어떤 수를 몇 번 곱하면 x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일종의 이항 개념 접근했을 때에는 n 루트 x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다시 오게 되면은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어떤 수를 3번 곱하면 8이 되느냐 하는 그 수를 3 루트 8이라 하는 거고, 그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를 2번 곱하면 4가 된다 했을 때에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4가 되느냐 하는 것을 2 루트 4라고 해서 그 값은 2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제곱근인데 루트라고 주로 부르고, 얘는 3 루트 8, 얘는 2 루트 4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2는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냥 루트 4로 써 있으면 2가 생략되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1번 지수의 정의에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아래 2번에는 지수의 법칙 나와 있고, 그럼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2를 3번 곱하는데 어떠한 수에다가 2를 3번 곱하는 거다? 자, 더하기 빼기의 절대적 기준은 0인 거고요. 자, 2를 3번 더하라 라는 건데 어떠한 수에 2를 3번 더할 거냐? 더하기 빼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0이 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1이 된다. 그래서 2를 3번 곱하라는 것은 1에다가
2를 3번 곱하라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0제곱이다 하면은 2를 한 번도 곱하지 말아라. 어떤 수에다가? 1에다가 모든 수에 대한 0제곱은 그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한 0제곱은 그 값이 1이 된다. 자, 그러면 2의 1제곱이면 2를 한 번 곱하라. 1에다가 1 한 번 곱하니까 그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1제곱이면 한 번 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를 한 번 나눠라 라는 게 되는 거죠. 1 한번 나눠라. 그래서 얘가 1에다가 1 한번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은 걔는 a분의 1이 된다. 만약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a를 두 번 나눠라라는 거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써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써 있는 얘기고요. 단원의 3번에 써 있는 얘기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하면은 앞에 있는 애는 2를 2번 곱하라는 얘기고 뒤에 있는 애는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고 걔네들을 곱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를 5번 곱하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를 5번 곱하라는 건데 이렇게 밑수가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에는 이 지수끼리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의 5제곱 된다. 그래서 밑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밑수가 같은 애들끼리 나눌 때는 2를 2번 곱한 걸 2를 3번 곱한 걸 가지고 나눠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그래서 얘는 2의 밑수가 같은 애들끼리 나눌 때에는 지수끼리는 그냥 빼면 된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 자, 다음으로는 가끔가다 어쩔 때는 제가 인문 강의하면서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냥 듣고 지나가라고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2를 2번 곱하는 것을 3번 곱해라. 그럼 전체적으로 2를 6번 곱해라. 그래서 얘는 2의 2 곱하기 3제곱해서 2의 6제곱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a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을 2번 곱해라. 근데 곱하기는 앞뒤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b분의 a의 n제곱이다 하면 앞에서는 곱하기였고 지금 나누기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의 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3분의 2를 2번 곱해라 라는 건데 분수의 곱셈에 있어서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좀만 기다려. 아직 멀었어. 좀만 가면 돼.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되는 거니까 얘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 얘기 있는 게 8페이지 얘기였고요. 다음 9페이지에서는 로그라는 애가 있고 이의 세제곱은 8이 된다. 아까 거기에서 우리 앞에서 하셨던 개념은 n제곱 근이 있었고 걔는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8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는 3루트 8로 표시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자는 게 로그이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다 하는 것을 다시 정리했을 때에는 자, 로그 2의 8로 표시하게 되면은 2를 3번 곱해야 8이 된다. 2를 3번 곱해야 8이 된다 하는 것을 로그 2의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 아래에 뭐 예로 나와 있는 게 2의 세제곱은 8 하는 것은 로그 2의 8은 3이다 라고 표시한 거고, 그 아래 예로 있는 게 5의 제곱은 25일 때에 5를 몇 번 곱하면 25가 되느냐 하는 것은 로그 5를 2번 곱하면은 25가 된다. 로그 5의 25가 2가 된다. 자, 그럼 만약에 로그인데 여기에서 얘를 얘기하는 게 미수, 얘를 진수, 거기서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된다. 2를 한 번 곱하면 그냥 2일 거니까 미수와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1이 된다. 그 다음 로그 2의 1 이면 값은 얼마? 그게 2를 몇 번 곱해야 1이 되느냐. 모든 수를 0제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가 1인 로그는 다 그 값이 0이 된다. 자, 다음 로그 2의 8은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인 건데, 얘가 로그 2에 여기 나오는 8은 2의 세제곱, 여기 이렇게 진수에 지수가 달려 있으면 그 지수 값은 그냥 튀어내려온다. 그래서 얘는 진수에 있는 지수 값은 튀어내려와서 3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남는 게 로그 2의 2가 남게 되어서 미수와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1이다. 따라서 이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써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2번 로그의 성질에서 1번 얘기 써 있고 2번 얘기 써 있고, 다음 3번에서 나와 있던 게 로그 미수가 a이고 진수가 a의 n제곱이면 진수에 달려있는 지수는 그냥 튀어내려와서 곱한다.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a의 a가 되는 거죠. 다음 4번에 있는 게 이번에는 로그 미수가 a이고 진수가 라지 a, 그리고 로그 미수가 똑같은 a이고 진수가 b인 얘들을 더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고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고, 진수는 지수는 튀어 내려올 거니까 이 튀어 내려오면은 1이 남는 거고, 3 튀어 내려오면은 1이 남는 거고, 그 값은 5가 된다. 그때 이렇게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 그랬더니 얘가 로그 2의 48에 32가 되고, 얘는 로그 2의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이니까 5 튀어내려오면 그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데,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볼 일은 없다. 로그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일 뿐이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다만 로그라는 개념에서 이 정도는 쓰이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진수끼리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써 있는 게 2번 로그 성질에서 4번, 5번까지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게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가 있고, 그 중에 상용 로그라고 하게 되면 걔는 밑수가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진수가 100인 상용 로그다 했을 때 그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걔를 쓸 때 이 상용 로그는 밑수가 10인데 밑수가 10이면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냥 로그 100 써 있으면 밑수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자연 로그가 있고, 자연 로그의 경우에는 밑수가 자연 대수인 2가 밑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 하고, 얘는 잠깐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밑수가 자연 대수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를 하는데 걔는 기호로 쓸 때는 ln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거기에서 2라는 자연 대수가 있는데 그 2라는 자연 대수는 1보다 조금 큰 값을 엄청나게 많이 곱하면 을 얘기하는 게 얘.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리미트 극한. 자, 거기서 x가 0으로 수렴할 때, 그래서 x가 0으로 무한히 가게 되면, 극한으로 가게 되면 그때에 1 플러스 x라고 하게 되면, 자, x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1에다가 0보다 조금 큰 값을 더한 거, 1보다 조금 큰 값을 n분의 1 하면 x가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때 x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자, x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x분의 1은 분모가 거의 0에 근접하는 거니까 1 나누기 0.001 하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이 자연대수 2라는 애는 1보다 조금 큰 값을 엄청나게 많이 곱하면, 이보다 조금 큰 값을 무한대로 곱하게 되면, 그래서 1.00001을 계속 곱하면 을 얘기하는 게 자연대수 2. 그 값은 2.7128 뭐라고 나가게 되는데, 파이는 3.14 이러고 이걸 쭉 나가는 거, 그것처럼 이런 애가 있다. 자, 그런 애가 밑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 한다. 자, 우리 기본수 공부할 때도 자연대수가 한 번 정도 나오게 되고, 2번 나오게 되고, 1차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 2차 시험에는 나오고, 일단 개념 정도는 알아두고, 자연대수 2가 1보다 조금 그 값을 무한히 곱한 숫자. 자, 그게 9페이지까지 나온 얘기고요. 자, 다음 10페이지 나온 얘기는 수열에 대한 얘기고,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인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 한다. 거기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고, 수의 나열이라서 항이 쫙 나오는데 거기 등차 수열은 그 한 간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거, 반면에 등비수열은 한 간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게 등비수열. 거기서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만약에 1, 3, 5, 7, 9로 가는 수의 나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간의 차이가 항상 2로 일정하다. 그러면서 어떤 첫 번째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거기서 항상 더해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 얘를 D로 표시하게 되면, 뭐 공차 이런 용어 중에는 아니에요. 자, 하게 되면은 얘가 첫 번째 항,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나오는 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다? 2번 더하는 거다.
두 번 더한다. 두 번 더한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그게 곱하기 의미. 자, 이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고, 자, 그거 나온 게 1번 등차 수열에서 또 하나 1번에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다음에 2번에 나온 얘기가 그 등차 수열의 합. 자, 해서 S는 sum이란 얘기, 합계. 거기서 n번째 항까지 합계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쫙 와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게 이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만약에 수의 나열이 1, 2, 3 쫙 와서 10까지 나오는 수의 나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항은 1인 거고, 공차는 1인 거고, 항의 개수는 몇 개? 항의 개수는 10개. 그걸 다 더하자 하는 게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쫙 와서 10까지 다 더하자. 얘를 구할 때에는 얘를 다시 한번 쓰는데 순서를 반대로 가자 하면은 10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쫙 와서 1까지. 자, 둘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의 2배인데, 얘는 봤더니 얘도 11, 얘도 11, 얘도 11, 얘도 11. 그게 전부 다 몇 개 있다? 10개 있으니까 11을 몇 번 더하자? 10번 더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 11이 10번 더해지면 되겠다. 자, 거기에 2가 2항이 되면 나누기 2로 들어가서 110 나누기 2 하니까 5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전부 다 n번 더해지면 되겠다. 나누기 2 하게 되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이게 회계 원리에서 했었죠. 또 원종이가 얘기했죠. 하면서 연수합계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내용 연수가 3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연수합계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는데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수로 곱한다. 근데 연수의 합계로 갔을 때는 연수 합계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연수의 합계이다. 그 값은 6이라고 계산이 되는 건데, 그냥 짜증나면 계산기 그냥 누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식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3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한 다음에 그걸 몇 번 더한다? 항의 개수니까 3번 더하고 나누기 2 하게 되면 3, 4, 12 나누기 2, 6이 된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8년짜리다 하게 되면은 연수의 합계 얼마? 1 플러스 2 플러스 쫙 가서 8까지 9 곱하기 8 나누기 2 해서 36이 되는 거죠. 그런 때 이용되는 게 재무관리에서는 등차 수열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재무관리에서는 등 비수열 개념이 좀 이따 나올 거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아래 참고로 해서 아래 참고 바로 2에 예가 하나 있고요. 그 예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예제네요. 등차수를 봤더니 1, 4, 7, 11 쫙 가서 1, 4, 7 쫙 와서 46, 49까지 가고 있는데요.
얘네 합을 구해라 하게 되면 걔의 합을 구할 때에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항이 전체 몇 개다? 하는 것은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49라는 애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인 3을 몇 번 곱한 숫자이냐? 자, 거기에서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곱하는 거다? n-1번 곱하는 거다. 따라서 얘가 빼면 48, 나누기 하면 16. 그러니까 17-1이구나. 그래서 이게 17번째 항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7번째 항. 자, 다음 나오는 게 방금처럼 합을 구하는 개념이 썸이라는 개념인데 그때 주로 이용되는 수학적 기호가 시그마라는 기호가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는 영어에는 S라는 기호인 알파벳이 있는 거고 그리스어에도 S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있다. 그게 시그마라는 거고요. 시그마 S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지문관리 하게 되면은 얘는 거의 안 나오고 얘는 꽤 많이 볼 거고 자 지금은 썸이라는 개념의 시그마라는 거고 걔는 K가 1부터 N까지 만약에 AK다 라고 써 있으면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에 AK를 다 더해주자. 그래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쫙 가서 AN까지 다 더해주자 라는 개념이 시그마의 기호. 자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AK다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A1 플러스 3 곱하기 A2 플러스로 가서 3 곱하기 A1 플러스 3 곱하기 A2 플러스 쪽 가서 3 곱하기 AN까지 더해주자라는 거죠. 곱하기 3이 반복되는 것은 묶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A1 플러스 A2 플러스 AN까지 갈 거니까 걔는 3 곱하기 얘가 다시 쓰면 얘인 거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안에 상수가 곱해졌으면 걔는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좀만 더 하자. 자, 이번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다 하게 되면은 A1 플러스 B1 플러스 A2 플러스 B2 플러스 쫙 와서 AM 플러스 BN까지 다 더해라. 근데 더하기 빼기는 순서 상관없는 거니까 A1부터 N까지 다 더하고 B1부터 N까지 다 더해도 되는 거죠. 시그마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다 하면 그냥 떼어내면 된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씩 성이 없어지죠.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3AK 플러스 4BK라고 하게 되면 시그마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떼어낸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3 곱하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 곱하기 BK가 되는 거고 시그마 안에 상수 곱해진 건 그냥 튀어나오면 된다.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시그마
k는 n까지 ak 플러스 4 튀어나오고 시그마 k는 n까지 b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떼어낸다. 시그마 안에 상수 곱해진 건 그냥 튀어나온다. 자, 이런 개념이 나올 건데 우리 나중에 제목관리 할 때는 있으면 떼어내는 거잖아요. 상수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라고 그냥 제가 지나갈 거야. 지금이니까 뭐 3이 공통이라서 곱하는 건 묶어낼 수 있고요. 이딴 소리 하는 거지. 제목관리 할 때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나올 거다 정도로 생각해 두세요. 자, 다음 나오는 거는 등 비수열 쪽 얘기고요. 수열 보는 개념이 지문의 입장에서는 제가 등 비수열 때문에 수열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던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연속해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지문이 안 나온다. 연수 8년이면 안 되면 빨리 눌러. 그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알아야 된다. 자,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 등비수열. 만약에 수열이 2, 4, 8, 16으로 가는 수열이면 첫 번째 항은 2고 거기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다. 곱하는 그 수를 공비라고 얘기하고 소문자 R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금은 이 상황인데 두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데 몇 번 곱한다? 한 번 곱한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다? 두 번 곱하는 거다. 그러면 n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 자, 그 얘기 나온 게 11페이지 2번 등비수열에서 그다음에 1번에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게 그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쫙 와서 n번째 항까지 있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자, 그때에 얘는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는 거고, 쫙 와서 n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하는 게 n번째 항. 걔네 전체의 합을 구해보자. 자, 그 합을 구할 때에는 양쪽에 똑같이 공비를 곱해주자. 그래서 공비를 곱하게 되면 공비 곱했으니까 한 번 곱하는 거고, 공비 곱하게 되면은 걔는 두 번 곱해지는 거고, 쫙 와서 공비 곱하게 되면 걔는 공비를 n번 곱하는 거죠. n-1번 곱한 거에다가 한 번을 더 곱했으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는 얘에서 얘를 빼서 사라지는 거고, 얘 빼서 사라지고 얘 빼서 사라지니까 남게 되는 게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는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Sn-R 곱하기 Sn이 되는 거고, Sn 곱하기가 공통이니까, 자, 숫자가 안 보이면 1이 생략된 거고, 부호가 안 보이면 플러스 생략된 거고, 따라서 1-공비 곱하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정리가 되고, 이쪽은 남게 되는 게 얘에서 얘를 뺀 게 남게 되는 거니까 A1-A1 곱하기 R이 남게 되어서 A1 공통 묶게 되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여기 n제곱 내가 빼먹었다. 1 R에 n제곱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가 2양 하면 되는 거고, 뭐 곱하기 2양 나누기 이런 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인 등비수열의 합을 보이게 되면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가는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이다. 회계사시험 기준 재무관리에서 1차에서 이 식을 쓸 일은 없어요. 근데 2차에서는 처음 출제가 됐을 때에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이거다 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주고 출제가 되었었고, 그 이외에는 식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출제가 됐으니까 이 정도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이다. 자, 이게 유한한 n번째 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그걸 좀 더 나가게 되는 게 무한히 가는 등비수열의 합. 여기서 얘가 이후에 무한히 간다 하는 게 무한 등비수열의 합. 얘가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이었고, 이번에는 무한히 가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걔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비의 절대값, 1도 절대값은 1이고 마이너스 절대값은 1이고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하게 되면, 이는 공비가 0.5다 이런 케이스, 거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아래 n제곱은 얼마가 된다? 1보다 작은 애를 무한히 곱해가면 0.5를 무한히 곱하면 절반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를 무한히 곱해가게 되면 그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조건 하다라고 하게 되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이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인데, 거기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0의 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뒤에 가서는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을 하나 보게 될 건데요. 이걸 굳이 외워야 되느냐 싶기는 하고요. 얘는 2차에서도 기출된 적이 있고, 다만 얘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한번 얘를 거쳐서 추가적인 식으로 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또는 3번에 나와 있는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만약 수의 나열이 100, 50, 25로 가는 무한한 등비수열이다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100이고 공비는 0.5, 공비가 0.5니까 조건 만족하고, 그때에 무한히 가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로 가면 되는 거죠. 공비의 n제곱은 0으로 갔을 거니까. 그래서 걔는 100 곱하기 100 나누기 0.5가 되겠네요. 걔는 200인가요? 자, 나누기 0.5는 곱하기 2와 같은 거죠. 나누기 0.5니까. 나누기 0.5.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나누기 0.5는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랑 같은 거죠. 만약에 나누기 0.2면 걔는 곱하기 5와 같은 거죠. 개념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좀 편하긴 한데 뭐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찢든지. 자, 거기까지가 1장 얘기였어요. 다음 2장 가서는 화폐 시행가치 쪽 얘기고, 거기가 재무원리적 얘기인데 회계원리 때 화폐 시행가치를 하기는 했죠. 채권도 혹시 했나요? 오늘 잠깐 쉬었다 2장 들어갈게요.